이제 대부분의 실마리가 다 풀려버렸기에 오늘은 간수 얘기와 예고편 분석 위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디어 데뷔의 살해 방식이 나왔습니다. 과거 태인세자와 성남의 형님을 죽였던 방법은 간수였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금에서 흘러나온 물로 사람을 독살할 수 있다고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저 역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조선 정조 때 간행된 법의학서 중수무원록에 다양한 변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중 염로 즉 간수 역시 민간에서 음독 자살용 재료로 종종 쓰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간수가 빠진 최소 3년 이상 지난 소금을 먹었다고 하네요. 과거 기록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정말 간수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는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학을 잘 아시는 구독자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인세자의 독살 방법을 알게 된 권희관, 즉 이익현이 태인세자 독살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 죽이는 것으로 보이죠. 반면 역적의 무리들은 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허나 개인적으로 이 용모는 실패로 끝날 것 같네요. 이 용모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명분이 있는 태인세자의 동생 이익현입니다. 이익현이 있어야만 이 용모 역시 가능하죠. 허나 오늘 이익현은 태인세자 거만서 원본을 찾으려다 중전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찾던 태인세자 거만서 원본 역시 못 찾았죠. 발각된 이익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고편에서 왕은 옥에 누군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이라고 표현하는 거로 보아 중전에게 들킨 이익현일 확률이 높겠네요. 결국 용모가 실패할 확률이 큰 이유는 명분이 되어줄 태인세자 거만서 원본을 찾지 못하였고 이익현은 중전에게 발각되었으며 예고편을 보면 데뷔의 회유에 황원영이 역적들을 배신하고 다시 데뷔한테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희가 내게 바치세요. 데뷔의 회유책은 아마 황수건이 이호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회임했다는 사실을 눈감아주는 조건이겠죠. 허나 여기서 반전이 있는 것은 예고편에서 나온 왕의 이 멘트 때문입니다. 검한 서를 손에 넣으면 지체 없이 죽이거나. 권희관보다 중전이 먼저 태인세자 거만서를 빼돌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왕이 손에 넣으면 지체 없이 죽이거라 하는 멘트를 보니 지금 거만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전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은 좀 더 진행되어야 알겠습니다. 오늘 예고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바로 이 장면이죠. 다리를 저는 거로 보아 이익현인 것으로 보이는데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이미 살해를 저질렀고 이제 진짜 목표한테 다가가는 것 같죠. 과연 이 칼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태인세자 죽음에 관련된 조구경 어인은 이미 죽였고 왕은 묵인한 것이지 주도적인 죄를 저지르진 않았죠. 결정적으로 조구경 어인은 죽기 전 모두 데뷔마마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다 대리마마가 꾸민 일이오. 난 스킬은 줄을 뿐이란 말이오. 결국 이익현의 이 분노가 담긴 칼끝은 데뷔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에 데뷔는 웬일로 중전을 보고는 웃으며 다 끝났다는 말을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축차. 그런데 저는 왠지 이 웃음이 뭔가 떠나는 사람의 허심탄회한 웃음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끝났습니다라는 이 말, 이는 오늘 중전과 패비 윤씨의 대화에서 나온 말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패비 윤씨는 모두 데뷔가 시작한 일이라고 했죠. 데뷔가 시작한 짓입니다. 근데 왜 내가 그걸 끝내야 합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예고편 마지막에 데뷔는 시작과 반대되는 말, 다 끝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축차. 저는 현재 일어나는 피해 복수가 모두 데뷔로 인해 시작됐고 이제 데뷔가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라는 작가님의 수미상관적인 연출이 아닐까 싶네요. 이익현이 칼을 들고 거닐던 시각이 밤 혹은 새벽녘으로 보이는데 중전이 놀라서 뛰어가는 장면도 비슷한 시각으로 보이고 다 끝났다는 데뷔의 뒷배경도 푸르스름한 거로 보아 모두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데뷔는 이익현의 칼에 찔려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든 이 드라마에서 데뷔는 죽어야만 하는 서사를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뷔를 죽여 마땅한 서사를 가진 사람은
태인세자의 동생 이익현 뿐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익현의 분노 역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스토리였기에 이익현의 복수가 데뷔를 죽임으로써 끝이 난다는 스토리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사건은 따로 있죠. 바로 세자와 세자빈이 했을까 안 했을까입니다. 좀 민망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술이 약한 세자가 기억을 일시적으로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동궁전에서 나온 세자는 걸음을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어제의 기억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죠. 세자빈이 마치 안 잔 것처럼 반응했던 건 세자가 기억하지 못해서 배려 혹은 괘씸해서 골탕을 좀 먹이는 것 같습니다. 허나 조금의 힌트는 줬죠. 대신 좀 봤습니다. 혹시 내 몸을 봤어? 미쳤어? 안 미쳤으니 확인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보모상궁이 아침 해 뜰 때까지 동궁전 앞을 지켰고 확신의 미소를 보였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상궁이라고 소개되었었는데 이렇게 알고 있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지. 예, 전적으로 믿어주시옵소서. 약간 스카이캐슬의 스앵님이 생각나는 보모상궁이었습니다. 그런 상궁이 확신의 미소를 지은 건 어떤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겠죠. 예고편에서 세자빈이 몸져 누운 곳으로 보이는데 평소 몸이 약하다 했으니 걱정도 되긴 하지만 빈궁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회임에 성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슈룹은 항상 매번 어두운 얘기들 사이에 밝은 얘기들을 끼워주었죠. 이전 편에서는 무한대군이 그 역할을 했었고 다음 편에서는 세자와 세자빈이 무거운 스토리라인을 조금 밝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느낀 건데 세자빈 청아는 머리를 푸는 게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물론 묶은 것도 예쁘지만 뭔가 남자의 마음은 그렇네요. 슈룹이 끝나고 청아가 다음 드라마에 들어가면 저는 계속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용모와 관련된 얘기는 얼른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화에서는 슈룹에 나왔던 모든 등장인물들의 행복한 일상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괴가천선한 고기인가, 에너자이저 태소용, 그리고 사실상 슈룹의 주인공 호동군이 그리워집니다. 16화에서는 데뷔가 물러감으로써 살얼음판 같았던 궁이 아닌 행복한 일상으로 가득 찬 중정과 세자, 세자빈, 대군들, 왕자들, 후궁들의 모습을 보고 싶네요. 슈룹을 보면서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꼈던 장면이 기존의 세자와 대군들 그리고 중전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남은 회차에서 그런 행복한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슈룹은 잔인한 정치 사극이 아니라 엄마가 아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감성 스토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영의정 황원영은 다른 의미에서 슈룹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형적인 빌런이라 생각했는데 이거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이제는 불쌍할 정도입니다. 딸이랑 손자가 하루에 한 번씩 사고를 치는데 그게 거의 영모의 수준이니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걸 바로잡아주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의성군을 멈추세요. 이건 거의 우산 다 뚫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슈룹 14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예쁜 일출을 보게 되면 분명 제 생각이 나시겠지요?